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준 거에 배가 남성분에게 돌아옵니다. 전 손 박사님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네.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무슨 한 가지가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좀 예를 들어 정직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이런 거를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냐에 뭐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도와주시죠. 그렇죠. 케이스를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물어보시니까. 정직성에서 문제가 발생.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옆집에서. 옆집에서. 네. 지인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분이. 네이버가. 그만큼.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게 참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또 100% 정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부도.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서 될 큰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엑스트라 메리털 어페어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거짓말을 했다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작은 그럼 거짓말을 안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말을 안 하시죠. 그죠? 거짓말을 아니고. 그런 게 거짓말로 이렇게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럼요. 네, 그런 케이스 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눈치를 채고 하나씩 시를 풀다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딱 한 번 별거 아니야 이랬는데 더 이제 그 다음부터 여성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특징이 피하는 거,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때만 대답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는 그냥 친구야. 그 사람이 하도 불쌍하게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제 모든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성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남자를 과연 어떻게 내가 믿고 앞으로 살아야 되냐.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래도 차라리 한 번 얻어맞는 건데 그러고 말았을 텐데 이거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또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그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아니, 참 이런 케이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부부 케이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냥 체크 조금 하도록 할까요? 이번 주에 무슨 있었던 어떤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러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OCD라는 게 있죠.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여러 가지 종류가 계신데 지난번에 오셨던 한 분은 이렇게 용모도 되게 단정하시고 근데 너무 단정하셔서 손을 너무 많이 씻으세요. 이 그 병균에 대한 포비아가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손을 씻으시는데 얼마나 많이 씻으시냐면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으세요. 네. 지문이 가만히 놔두면 또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달아가지고 없어요. 얼마나 씻는지 그 세제를 쓰시고 그 솔을 쓰시고 해서 이걸 씻느라고. 네, 근데 그 손뿐이 아니라 몸도 막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많은 시간을 씻으시는데 시간을 보내는 좀 마음 아픈 속상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께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취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끔 이제 수제 비누를 만들거든요. 이제 향도 나고. 근데 그분께 비누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노 코멘트. 정말 그거 진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시네요, 최 박사님. 최 박사님 수제비는 굉장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퀄리티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용하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예. 비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스트레스를 풀려면 뭐 뭐든 좀 하겠습니까? 네. 또 다른 어떤 요즘 있는 케이스 중에 네. 간단하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고민되는 케이스나 아니면 좀 제가 이제 티네이저를 조금 보는데요. 네. 티네이저들이 정말 참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보는 아이들 중에. 그런데 제가 그 공통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우울증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그렇죠. 특히 착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아이는 참 착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애예요 라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또 엄마한테 자기가 못한다고 이거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줄까.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그냥 고민을 하다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제 생각에는 그 특히 여학생들이 특히 큰 딸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심각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자기 손상이라든지 이런 자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보통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괜히 보냈다. 벌써 기부해야지. 네. 얘가 괜찮은 애였는데 애가 버릇이 더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냥 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하고 이랬는데요. 얘가 상담을 다니더니 막 이제는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대들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기 주장이 assertiveness 이게 있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생활할 때 보면 그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학교 생활 할 때 그 주장이 분명하지 못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peer pressure 같은 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게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이 부모님들과 사실은 굉장히 얼라이언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제가 구워 삶아서 왜 아이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부모님께서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이 좋긴 한데 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고 테라피를 방해할 수 있는 치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 치료에 필요한 사람은 같이 연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재 선생님, 또 닥터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보 선생님 케이스가 없으세요? 잠깐 제가 저기 애들 해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 영재 선생님이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지금 약간 인터벤션을 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뭐 아동, 뭐 청소년, 또 성인 클라이언트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데요. 또 성인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뭐 디프레시브한 그런 심토미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과거의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학교 안에서의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그 시기에 잘 이렇게 고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르는 그런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이 돼서 성인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펑셔널하게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또 들어서도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프로페셔널들을 잘 컨택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정보라 그럴까요? 어떤 부모님들께 한 분이 문의가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IP를 통해 가지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그런 문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실 이 정보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리저널 센터에서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고, 근데 요즘 리저널 센터의 그 예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서비스를 받아내는 자체가 힘든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리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이 통과되면서 자폐 발달장애 이런 치료를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에서 민간 보험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치료에 대한 그 방법은 우선은 진단이 있어야 되고, 비록 학교에서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 프라이빗 인슈런스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의 그 진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앤섬 투버클로스라든지 시그나라든지 블루시운드 같은 그런 인슈런스를 갖고 계실 경우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고 인슈런스를 통해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진단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진단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행동 수정이 필요한 치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우리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도 다른 거란 걸 좀 참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하고 전화를 제가 이제 다른 환자분 이제 추천을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세나페 스프링에 있는데 처음에는 한인 분들이 좀 그래도 왔는데 지금은 그 한인 분들이 점점 좀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이제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그 펀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부족하고, 왜냐면 많이들 안 오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특별히 자폐증 그 자격을 갖고 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적답니다. 지금 한인분들 중에. 그래서 한인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거기 지금 계셨던 두 분인가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사람 손이 모자르니까 모든 거를 다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면,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사실은 그래서 멘탈 헬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데 특별히 특히 교회 차원에서 좀 그런 게 서포트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제 선생님 잘 말씀하셨네요. 뭐 세그웨이를 해가지고 멘탈 헬스 뭐 전문가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잠시 최강정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그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멘탈 헬스 쪽 그 프로페셔널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나눔이 잠시 있겠습니다. 예. 누가 할 건가요? 이 언더그래스로 사이콜로지 전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면서 사이콜로지 메이저로 이제 진학을 하는 한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필드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학사를 배철러스 디그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석사죠. 마스터스 디그리입니다. 마스터스 디그리에서 몇 가지의 테라피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소셜 워커 있으시고요. 저나 명철생처럼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 네, LMFT죠. 이제 그 다 라이센스 돼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MFT는 이제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죠. 그래서 이제 가족 전반에 대한 심리 치료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아우르죠.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은 전부 다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소셜워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소셜워커로 일을 하시겠지만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따로 이제 심리치료 하는 것이 이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히 소셜워커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들 일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소셜워커들은 뭐 이 병원이라든지 네.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기관에서 많이 네, 일하시고요. 기관에서.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병원들은 마스터스 디그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셜워커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네, 모르셨죠? 저도 이제 새로 알았어요. 네. 그리고 소셜워커로 일을 하지만 소셜워커 디그리가 딱히 없으신 분들도 예.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셜워커와 테라피를 할 때는 라이센스가 있으신가 약간 좀 저기 하겠지만 물어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그럼 그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시나요? 그 라이센스 받으시는 소셜워커 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하시는 일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피 같은 것을 잘 모르고 멘탈 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케이스 매니저 정도의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베네핏을 연결해주는 자원을 같은. 그렇죠. 연결해주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마스터스 전에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는 중독 상담, 약물 중독 상담 전문가고요.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는 마스터스 디그리가 필요는 없습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시면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과정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물 중독만 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사이콜로지스트. 사이콜로지스트가
디그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PhD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가